최근 국정조사에서 나온 검찰 수사 사례를 보면 강압 수사와 조작 의혹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됩니다. 기자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과 봉지욱과 대장동 일당들이 짜고 윤석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가지고 윤석열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해버린 거야. 네. 여기까지는 됐나요? 네. 예. 그런데 봉지욱 기자는요.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할 때 네. 브로커 이름 뭐야? 조우영. 조우영 좋았다. 봉지욱은 조우영하고 통화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네. 그런데 네. 검찰이 봉지욱하고 조우영이 통화한 것처럼 녹취서를 만들었어. 이거를 이렇게 봐봐. 네. 이 몰랐지? 그럼 판사는 요걸 보는 거예요? 요거를 만들었어. 통화한 적이 없거든. 없는데 근데 여기 봐봐, 맞지? 있는 것처럼 네 번이나. 네 번이나 한 번도 한 적 없어. 조작이네? 조작이네. 좋았다. 조작 걸렸어 이번에. 네. 그래가지고 이 조작한 담당 검사가 그 유명한 네. 강백신이야. 또 강백신이야? 강백신한테 현장에서 물어봤어. 네. 근데 거기서 또 거짓말을 거짓말을. 하는데 봉지욱한테 딱 걸렸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 같이 있었어. 자, 일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녹취록 저도 처음 보는 거여서 제가 이제 그 공판 검사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저게 아마 작성이 봉지욱 기자로 돼 있는 게 초기에 작성된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저게 이제 봉지욱 기자님이 아니고 그 아래 있던 라정주 기자하고 통화한 걸 아마 속기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법정에서 이미 그 확인돼서 오류가 시정된 것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잠깐만. 아니 근데 저 말도 거짓말인데요. 제 재판이잖아요. 제 재판에서 녹취록이 현출된 적이 없어요. 오늘 검사들이 너무 거짓말해서 제가 지금 적고 있습니다. 아, 시원해. 그러니까 우리 봉지욱 참고인 재판에서 이 녹취록이 현출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제가 증인 신문을 받지도 않았는데 저 녹취록이 왜 나옵니까? 녹취의 당사자들이 나오지도 않았고 조우영 증인 할 때도 저 녹취서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그냥. 나는 봉지욱이 뭔가 마동석 같더라고. 마동석. 그다음에 강백신이 얼굴을 봤었어야 돼. 자, 부연. 근데 이제 보면 전날 제가 이제 느낀 거는 강백신은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무서워. 거짓말을 한 사람이 난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정도면. 무서워. 저 정도 저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전날 행동은 그런데 정말 임기응변에는 정말 강하구나. 자, 그리고 또 이 검사놈들이 어떤 식으로 강압 수사를 했는지 한 장면 요 우리 김동아 의원님이 좀 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 쌍방울 김태헌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태원 본부장. 김태헌 본부장. 예. 이 사람이 국회에 이제 나왔는데 이 사람은 이제 변호사비 대납 수사를 이제 받았어. 원래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했는데 네, 대부송금으로 간 거잖아. 맞아요. 변호사비 대납 수사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강압 수사를 했는지 검사들 실명을 거론하면서 폭로를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조주영 검사님, 한강일 검사님, 특히 이윤환 검사님. 이윤환 검사님은 저와 김성태 씨가 천안 매제지간인데 제가 태국에서 여자하고 바람 폈다고 이간질하면서 그렇게 검사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김성태 씨랑 저랑 싸우고 결국 그 전에 이혼했지만 저희 식구하고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마저 그분이 버리겠습니다. 21년 5월달에 조사를 2번 받았는데 신문 쪼가리 두 개 가지고 조사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대납을요. 변호사비 대납건으로 시작해서 변호사비 대납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흘러갔다. 이게 네, 대한민국 정치 검찰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와, 신문 딱 2개 갖고 와가지고 와. 이런 지난 상황에서도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그대로 줄 수 있을까요? 조국혁신당의 유시민 작가가 말하는 검찰 개혁 공연에서 2라운드 과정 속에서 유시민 그 이유를 작가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유튜브 뉴스공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그때는 유시민 작가가 무슨 말을 하나 제가 좀 못 알아듣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 조금 과도한 해석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흐르지 않았습니까? 정리될 건 또 정리되고 지금 와서 보면 유시민 작가는 저런 걸 어떻게 알고 저때 저런 얘기를 던졌을까? 어떤 얘기요?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도 이거는 뭐 개혁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
이거 잘 정리 못하면 굉장히 시끄러워진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권력 투쟁이 시작됐다. 뭐 이런 표현도 했었고 저는 사실 못 알아들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또 괜한 얘기해갖고 또 약간 좀 갈등을 더 부추기는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와 기가 막힌 말들을 어떻게 알고 했던 건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특별한 정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취재를 안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정보를 아는 게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인간관계가 옛날부터 있기 때문에 들리는 얘기들은 좀 있죠. 예컨대 뭐 이해찬 전 대표님 장례식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누가 와서 뭐 저한테 누구 흉을 본다든가 이래서 들리는 얘기들이 있긴 한데 그걸 비평하는데 제가 반영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추측을 해보는데 네. 검찰개혁 문제가 일단락되긴 했는데 네. 2라운드가 2라운드 1라운드가 작년 가을에 검찰청 폐지법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나서 1라운드가 끝났는데 네. 이제 1년 유예를 했기 때문에 2라운드에 중수청법, 공소청법, 형사소송법 이런 거를 개정해야 되잖아. 이쪽은 중수청, 공소청은 이제 제정해야 되고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조항들을 손을 봐야 되니까 개정을 해야 되고 네. 이게 2라운드 또는 2라운드로 종결된다고 봤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이게 뭘까? 왜 진행이 안 될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무심코 흘렸던 보도 기사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를 내가 무심코 봤는데 아니구나 라고 했던 게 네. 추석 무렵에 우상호 정무수석이죠. 지금 강원도지사 후보로 지금 확정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말할랍니다. 그 뭐 이거 선거에 지장받지 않을 거예요. 해코지 하려는 게 아니고요. 무슨 감정이 있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가진 경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논란되는 말을 하시나 보다. 일단 우상호 사랑의 한부터 하고 시작하세요. 사랑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냥 정치인으로 존중할 따름이지. 존중합니다. 예. 그런데 그 추석 무렵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그때 일부 언론에 정청래 대표하고 약간 갈등설이 보도가 되면서 개혁이라는 게 이렇게 환자가 수술대 위에 올라왔는데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마취제 들어오고 깨보니까 수술 끝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왜 무심코 넘겼냐 하면 그것이 우상호 수석의 말인데 네. 대통령의 어떤 생각을 자기 식대로 표현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별 칠데없는 소리를 다 하고 있어. 그러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무래도 찜찜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비서실장도 비슷한 말들을 그 뒤에 계속 하고 다녔어요. 이것이 대통령의 말인가?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나? 하셨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내가 문제의식을 느낀 거는 개혁 중에는 그런 개혁도 있어요. 사람들이 뭐 이러고 있는데 어느새 돼버린 거 이런 게 있긴 해요. 근데 이 검찰 개혁처럼 굉장한 권력을 집중해서 가지고 있는 소수 집단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빼앗거나 혹은 분산시켜서 제한하는 이런 개혁이 그런 식으로 된 예는 세계 역사에서 저는 못 봤어요. 만약 대통령이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면 네. 참모들은 대통령님 이 검찰 개혁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야 맞지. 그거를 참모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의 이런 생각이라고 막 하고 다녀.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지? 노라고 말하는 참모가 없나? 그런 의문을 제가 가졌던 거예요. 네네. 이상하다 이거는. 여기서는 호루라기 한번 불어야겠다 생각을 하셨나 보군요. 그래서 나는 확신은 없는데 혹시 그런 건 아닐까 해서 좀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뉴스공장에 나가서 얘기했던 거는 그게 2월 초예요. 2월 초.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님 장례식이 끝나고 난 직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보면 그때가 1차 안이 나온 뒤였는데 1차 입법 예고안이 나왔을 때 놀랬거든요. 제가. 큰일 났다. 너무 후퇴했다고 보셨군요. 후퇴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텍스트 자체는 후퇴인데 약간 반쪽짜리 잘 봐줘야 반쪽짜리 그런 건데 그 텍스트 너머에 있는 정치적인 맥락 이거이 굉장히 이제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 충격적이냐면 그게 행안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이 입법 예고한 거잖아요. 중수청의 입법 예고 주체는 행안부 장관, 네. 공소청의 입법 예고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TF는 총리실에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항상 지론이 수기잖아요. 네. 그리고 1차 발표 나고 나서 일본 출장 가시면서 대통령께서 당에서 수기하고 그거를 정부가 수렴해라. 네. 그렇게 지시를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수기를 하려면 수기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수청법은 행안부 장관이 수기의 주체가 되어서 나서서 국민에게 설명하고 비판론자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그거를 국무회의 중계하듯이 중계하고 필요하면 수기단을 구성을 해서 시민들 중에 무작위 추출해서 초대를 해서 사전 조사를 하고 토론회를 충분히 한 다음에 다시 조사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돼요. 네. 근데 행안부 장관이 자기 일 아닌 것처럼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또 행안부 장관 한 명 또 씹고요. 아니 사실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사실은. 법무부 장관도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나서서 이걸 설명하려는 노력을 안 했습니다. 국회에 와서 소극적으로 답변하면서 그거 뭐 TF 우리가 주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형사소송법 개정하고 패키지로 묶어야 되는데 이거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그건 나중에 그 소위 보안 수사권 문제 두고 나오지를 않아요. 법무부 장관이. 네. 또 총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안을 합의했어요 안 했어요 물으니까 정부의 모든 입법 예고안은 정부에 관련한 모든 고위 책임자들이 인지합니다. 내용을. 당연히 인지하죠. 인지했습니다. 알고는 있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아니 TF가 총리실 산하에 있는데 네. 총리가 이 수기 과정에 아무 역할을 안 해요. 그럼 도대체 이 안을 누가 만든 거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총리실에서 여론조사해서 뭐 낸 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네, 맞습니다. 보안 수사권 줘야 된다는 게 더 많대. 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이거는 윤석열 정권 때라면 모를까.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의 방식이었어요. 누가 그러면 수기를 주도하고 다녔냐? 누가 했죠?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아, 저희와도 또 긴밀하게. 네. 아니 무슨 이 국가 중대사를 수기하는데 장관 두 사람과 국무총리는 어디 간지 없고 이렇게 장관 보좌관이 난동 부리듯이 온 방송을 다니면서 자, 단어는 조금 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이재명 정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행정의 어느 분야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유일하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만 벌어진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계속 호루라기를 제 나름으로는 기회에 있을 때 가끔씩 자주 불렀던 건 아니고. 네. 예. 근데 왜 그러셨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 지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다른 분야 우리가 보면서 매번 감탄합니다. 그럼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막 효능감 막 나도 방송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스스로도 조금 약간 의형이야, 의형. 아니, 그러니까 나 진짜 민망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검찰 개혁 관련해서만 좀 다른 거야. 이게 나도 이게 항상 내가 참 이게 좀 괴로웠어요. 심적으로. 왜 그랬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 일에 대한 의심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에 대한 의심이 이제 처음에는 장관에 집중되다가 특히 네. 정성모 법무부 장관을 욕하다가 그다음에 국무총리를 비난하다가 그걸로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국무총리도 그냥 이 법안을 알고는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두 장관은 보이지도 않고 법무장관 보좌관이라는 사람만 돌아다니고 아무 실질적인 논의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매불쇼나 뉴스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축조 시민을 하고 있고 네. 누구 보라고 한 거예요 그거? 저는 장관은 보지도 않는데 수기하라고 해서 그냥 한 거일 그렇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 수기하라 해서 수기했을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일이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의심이 총리를 넘어서 대통령에게 향한 거예요. 얼마 전부터. 그래서 대통령을 원망하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대통령이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 평가가 좋잖아요. 너무 좋죠 지금. 70% 내외 막 네. ARS 조사 무작위로 한 데서 60%가 넘어가고 네.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잘한다가 더 많이 나오고 우상향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모습대로고 저 개인적으로 네네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추측하기에는 너무 에너지를 다른 데 많이 쓰셨던 것 같다. 민생. 네, 그러니까 뭐 그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 정비하는 문제, 상법 개정 문제라든가 이런데 부동산. 일일이 다 개입하면서 국무회의에서 다 지시하고 뭔가 걸 다 하시잖아요. 산불에 이르기까지. 그 산불을 왜 이렇게 못 끄냐가 문제가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냐 이런 것까지 점검을 하고. 맞아. 그러니까 시장 다니고 뭐 전국에 설명회 다니고. 그러네. 대통령이 너무 안 쉬는 거예요. 그렇긴 하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짐작하기로는 대통령이 어떤 이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선가 편향된 어떤 생각을 가졌을 수 있어요. 근데 참모들 중에 그거 안 됩니다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그것을 점검해 볼 기회를 충분히 못 가지셨던 거 아닌가? 이런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그 어떤 요지인지 보고만 받으시고 축조심이 여기 한 것 같은 이런 거를 안 하셨던 게 아닐까. 근데 그런 짐작은 해보죠. 그러나 네. 다행히 요 며칠간에 그거를 집중적으로 정청래 당대표나 또는 법사위에 열심히 했던 의원들이나 뭐 추미애, 김용민 이런 의원들이나 또 대통령의 정무수석으로 새로 간 분이나 이런 분들이 뭔가를 한 게 아니냐. 지난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제 17일 아침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제 그 법사위원들 옆에 모셔놓고 네.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네. 3월 16일 저녁까지는 그 전까지는 당정협의안이라고 했던 게 당정청협의안으로 되면서 대통령의 의지가 거의 들어가면서 문제가 매듭지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수기의 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지 않은 거. 그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였다고 보고요. 정부의 담당자들이 책임성을 충분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제 매불쇼와 같은 이런 뉴미디어 쪽에서 축조심의를 정말 어느 재래 언론사도 하지 않았던 수준으로 찬반 양쪽을 고루 들어가면서 네. 그 축조심의를 했잖아요. 네. 그 장관 보좌관 되는 분이 여기도 나오시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대통령께서 그 세부적인 사안까지 결정을 내려서 당정청의 어떤 합의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지 않나라는 별 근거 없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수긍이 좀 갑니다. 왜냐하면 매불쇼를 칭찬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진짜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건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모든 거를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에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호루라기 불어주고 함께 수기해주는 것이 리스크를 줄여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런 걸 하면은 뭐 반명이니 정부를 흔드니 막 이런 댓글들이 달려버리니까 아주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그렇죠. 그게 컨텍스트예요. 정청래 대표가 발표한 그 당정청 합의안이 만들어진 과정을 그 텍스트로 보면요. 네. 대통령께서 그 너무 지나친 건 안 좋다. 네. 검찰총장 이름. 이름 그거 쓴다고 해서 없는 권한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냐. 네. 그리고 뭐 공소청을 3단계로 한 거에 대해서도 이름만 바꿨지 그 유지를 시켜줬고 그다음에 뭐 검사들 다 해임한 다음에 재임용하는 선별 문제. 재임용하자 이런 얘기도 그거 왜 불필요한 얘기를 하냐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의견을 다 네. 받아들였어요. 네. 그 대신에 이제 중수청법 45조를 완전 삭제한 거라든가 그렇습니다. 다른 세세한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수사 지휘와 관련된 부분. 수사 검사들이 사실상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될 수 있는 백도어로 이용될 수 있는 것들을 다 막아버렸다.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법사위 위원들의 의견을 다 받아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수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네. 수기라는 게 서로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논쟁해보고 그리고 대통령이 당정협의안에서 더 많이 물러섰고요. 그리고 법사위원들 이걸 추진해온 법사위원들 쪽에서도 실질과 관계없는 거. 관계가 적은 거 네.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의견을 네. 받아들인 거죠. 네, 네. 이제 이런 것이 수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입장의 일부 변경 가능성, 내 입장을 일부 변경할 가능성을 처음부터 가지고 의견이 다른 사람과 토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는 잘 됐다고 저는 봐요. 그렇습니다. 뭐 만점짜리는 아니겠으나 네. 현실에서 누구든 자기 생각에 만점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정도면 일단 2라운드가 어느 정도 잘 진행되었다고 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